소외 이웃들의 월동 준비를 돕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성폭력 상담소를 설립하며 여성 인권 향상에 기여한 최영애 이사장을 만나봤습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모여 마을 공동체 사역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때이른 추위가 찾아오면서 소외 이웃을 위한 한국교회 섬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은 올해로 6년째 사랑의 희망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에선 소외 이웃에게 나눌 생필품 22,000박스를 현장에서 직접 포장했다고 합니다. 홍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커다란 박스에 조미료와 식자재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모두 홀몸 노인과 쪽방촌 주민, 한부모 가정 아이들에게 전해줄 22,000개의 희망박스입니다. 오늘 행사에서 만들어진 22,000개 희망박스입니다. 소외 이웃들이 겨우내 사용할 생필품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구피플은 올해로 6년째 희망박스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물품이 늘어 지금까지 73,000박스를 소외 이웃들에게 나눴습니다. 전국의 소외된 가정들이 이번에 희망박스를 선물로 받고 마음도 따뜻해지고 삶의 희망과 용기를 얻어서 이번 겨울을 잘 나고 희망의 새를 맞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엔 교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개그맨 박수홍 씨의 부모와 가수 허영지 씨 등 유명 인사들도 소외 이웃을 위한 섬김에 동참했습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너무 많아요. 다 골고루 있어요. 너무 뿌듯하시겠어요. 받는 분들이요. 앞으로도 이런 일 있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팔을 걷어붙인 한국교회의 손길이 외로운 이웃들의 마음을 녹이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의연입니다. 최근 한 가구업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직장 내 성폭력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국내 최초로 성폭력 상담소를 설립하며 여성 인권 향상에 기여한 최영애 대표를 만나 우리 사회 성폭력 문제의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최영애 이사장은 성폭력이란 단어를 차마 입 밖에 내는 것조차 꺼려했던 1990년대에 국내 최초로 성폭력 상담소를 세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상담하는 전담 기관이 마련된 것은 그야말로 사회적 분위기의 변혁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가 열린다 했을 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아니 무슨 좋은 일이라고? 그리고 그 부끄러운 일을 뭐 이런 식의 그 인식이 굉장히 강할 때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열었을 때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그 첫날 문을 연 날 한 200통의 전화가 쏟아졌어요. 현장에서 30년 가까이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온 최 이사장. 그녀가 본 오늘날 한국 사회 성폭력 문제는 어떨까? 최영애 이사장은 최근 직장 내 성범죄 논란을 언급하며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에게서 문제 원인을 찾아내려 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남성 목회자 중심의 권위적 구조인 한국교회에서 교회 내 성폭력은 드러난 것보다 감춰진 부분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피해자들이 교회에 이제 상담을 했을 경우에 많은 경우가 하나님이 주신 시련입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이런 위로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식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풀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회 구조적으로 없어져야 되는 억압의 문제거든요. 인권 침해의 문제고. 최영애 이사장은 인권은 곧 개개인의 삶에 대한 존중이란 신념으로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를 제시해왔습니다. 최 이사장은 끝으로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자신을 탓하게 만드는 억압적 분위기가 가장 큰 문제라며 특히 교회는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마을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지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작은교회 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정보들이 공유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정재영 교수는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면서 사회의 시민 공동체이기도 하다며 한국교회가 실제로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선 마을 공동체 운동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교회가 홀로 선교 활동을 펼치기보단 다른 지역교회들과 연합해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늘땅교회 이재양 목사는 교회를 분립개척한 이야기를 전하며 건강한 교회 모델과 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목사는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퍼져 함께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며 건강한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작은 교회가 더욱 늘어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전략적 교육 방법을 논의하는 특별한 컨퍼런스가 마련됩니다. 오른교회가 주최하는 꿈이 있는 미래 컨퍼런스에선 가정과 교회, 학교를 잇는 대안적 말씀교육 방안이 공개됩니다. 오른교회는 지난 2010년 꿈이 있는 미래를 설립하고 다음 세대 말씀교육에 힘써왔습니다. 오른교회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전 세대가 동일한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교육받는 원포인트 통합교육을 소개하고 지난 7년간 1,300개 협력교회와 함께 진행한 교육 현장을 공개합니다. 꿈미 대표 김은호 목사는 교회는 자녀들의 영적인 방향과 동기부여만 제시할 뿐 실질적인 자녀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회와 가정이 함께 나서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꿈미 소장 주경훈 목사는 이번 컨퍼런스에선 원포인트 통합교육 교재를 사용하는 국내외 교회들의 적용 사례도 만나볼 수 있다며 교회의 규모와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교회가 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교문과 주제 영상, 소그룹 지침서 등을 온라인을 통해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꿈미 컨퍼런스는 다음 달 4일 오른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세월호 미수습자인 양승진 교사와 남현철 박영인 군, 권재근 씨와 혁규근 부자의 발인이 20일 새벽 6시 안산제일병원 장례식장과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1314일, 육지로 인양된 지 223일 만입니다. 고인들의 관은 선체에서 발견된 옷가지 등으로 대신 채워졌습니다. 고 양승진 교사와 현철 영인군의 유품은 화장 후 평택 서호공원에 안장되고 권재근 씨와 혁규군의 유품은 인천 가족공원 내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에 안치됐습니다. 정부가 지진 피해를 본 포항 지역 4개 수능시험 고사장을 포항 남부 지역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점검 결과 구조적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피해가 심했던 지역 학교에서 시험을 볼 경우 학생들이 심리적 불안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기존의 포항고와 포항장성고, 대동고, 포항여고 시험장은 남부 지역에 위치한 포항제철중, 오천고, 포항포운중, 포항이동중학교로 대체됩니다. 교육부는 또 추가 여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경북 영천과 경산 등 인근 지역에도 예비시험장 12곳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김상곤 수능시험 비상대책본부장이 대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4달 방중 준비를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강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 장과 회담을 갖고 우리 정상의 중국 방문 제반 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공조 방안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베트남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4달 방중 일정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전북 고창의 한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전국 모든 가금 농가에 대해 소독을 실시합니다. 특히 내년 2월 동계올림픽이 치러지는 강원도는 방역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방역 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철저한 차단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 가문이 2년간 지켜온 아시아 최고 부호 가문의 자리를 인도 재벌에 내줬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에 따르면 아시아권에서 3대 이상 대를 이은 최고 갑부 집안은 인도의 안바니 가문으로 자산 보유액이 우리 돈 49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안바니 가문은 인도에서 정유,
화학, 금융, 통신 등 거대 기업을 운영하는 릴라이언스 그룹을 보유한 집안입니다. 2위로 밀려난 삼성 가문은 우리 돈 44조 9천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 가문은 포브스가 조사를 시작한 2015년과 지난해 연이어 1위 자리에 올랐지만 올해 처음으로 선두 자리를 내줬습니다. 한편 삼성가의 뒤를 이은 재벌로는 홍콩의 부동산 가문이 선정됐고 4위 자리는 태국의 사료업체 가문이 차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을 위한 위로서신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5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진상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안전한 사회 시스템이 속히 갖춰지길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포항 시민들을 위로하고 구호와 피해 복구를 위해 힘을 합하자고 독려했습니다. 한교회는 특별히 파손된 가옥과 학교, 교회 등이 조속히 재건될 수 있도록 뜻을 모으는 일에 1,000만 성도가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 선교대상 시상식이 내달 12일 그랜드 엠베서더 서울호텔에서 열립니다. 올해 수상자론 목회자 부문의 안산 꿈의교회 김학중 목사, 부흥 선교 부문의 이천 순복음교회 김명현 목사, 평신도 부문의 한국교회 평신도 단체협의회 김우재 대표회장 등이 선정됐습니다. 한국기독교 교육정보학회가 오는 26일 한일장신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 화해와 소통의 길을 찾다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엽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선 교육신학과 융복합, 기독교 교사교육, 예술과 영성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발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